자, 최근 테슬라의 봇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던지는 공을 잡고 있어요. 와,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?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인사를 하고 하트를 만들어 갖다 대죠? 본인도 하트를 만들어서 갖다 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을 정도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건 조작이고 쇼다, 머스크가 마케팅하는 거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을 한번 알아보고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처음에 이 영상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진짜 육성으로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라는 말이 절로 나왔거든요. 제가 영상을 괜히 늦게 올린 게 아닙니다. 이게 사실 자율로 했다기엔 너무 말이 안 되는 기술이에요. 이게 진짜 자율이었으면 다른 경쟁사들을 한 수년은 앞선 기술이라는 건데, 로봇이 저 공을 인지한 다음 궤적을 계산하고 내가 팔을 들어서 막는다는 게 완전 실시간으로 된다는 거잖아요.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야, 이거는 거의 100% 원격 조작이겠다. 아니나 다를까 이게 테슬라 담당 직원이 이게 텔레오퍼레이션, 원격 조정된 거라는 해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. 자, 잠깐만 텔레오퍼레이션, 이 원격 조정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대로 오른쪽에 사람이 하는 행동을 왼쪽에 로봇이 그대로 따라오고 있죠. 이게 바로 이제 텔레오퍼레이션, 원격 조정인데, 자, 이걸 왜 하냐? 이 원격 조정을 통해서 로봇이 모방을 하고 다양한 동작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게 이 목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사람의 행동보다 왼쪽에 로봇이 약간씩 늦는 모습들이 보입니다. 그러니까 로봇이 모방을 하는 도중 약간의 지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이 공을 잡는 이런 행위는 지연이 있으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. 왜냐면 이게 0.1, 0.2초만 늦어져도 사실 공을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게다가 공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약간 스네치 하듯이 공이 이 공간에 이 속도, 이 가속도에 위치해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이렇게 손목을 스네치 하듯이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. 자, 그런데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은 원격 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을 잡아내고 있죠. 그 말은 뭐냐? 곧 지연 시간이 상당히 짧다라는 걸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리얼타임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상당히 하이레벨의 원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런데 테슬라가 이번에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, 이 손의 자유도가 증가됐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이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 옵티머스 봇의 DOF가 11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이번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어요. 무려 22로 2배나 늘었거든요. 실제로 저번 로보택시 행사 때 공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. 이제 왼쪽이 예전 버전인 DOF 11 버전이고요. 오른쪽이 DOF 22 버전인데, 확실히 관절, 손가락 관절 주목해보시면 DOF 22쪽이 한 개가 더 많습니다. 이제 인간처럼 3개의 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손목 가동성도 좋아진 게 이제 이전 버전에서는 딱 2개 정도의 액추에이터 정도가 보이는데, 이제 오른쪽에서는 정말 복잡하게 여러 개의 구동부가 탑재된 것으로 보입니다. 이제 인간 손인 29 DOF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이 인간과 비슷해지려고 합니다.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고 마치 인간이 배우듯이 배우려고 하고, 이 하드웨어도 인간에 최대한 따라가려고. 결국 이번 캐치볼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저지연 속도도 있겠지만 이 메탈 텐던, 조금 더 강화된 손의 덱스터리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.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날아오는 공을 잡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. 그만큼 인공지능과 로봇의 손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걸 뜻하거든요.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짐팬이라는 엔비디아 수석 연구원의 트위터를 가져왔습니다.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비현실적 수준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업적이라고 평가했어요. 앞으로 그들은 휴머노이드와 인류의 미래의 희망이 된다,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대단한 일입니다. 그리고 에릭 장이라고 경쟁자가 있어요. 로봇 스타트업인 원엑스의 부사장인데, 요분은 이제 인정할 건 해야 된다. 연속 2번의 캐치 성공은 훌륭한 원격 조정이다. 단순히 이제 기계건 소형화 측면이 아닌 저지연과 카메라 보정, 리타게팅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분들은 정말 잘 알거든요. 자,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더 엄청난 말을 했어요. 자, 지금은 원격 조정으로는 했지만 넥스트 쿼터, 다음 분기면 이걸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다.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거 당연히 텔레오퍼레이션인 줄 알았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오버 테크놀로지거든요. 그런데 이게 다음 분기에 된다라는 게 저는 진짜 상상이 안 됩니다. 사실 이 원격 조정만 해도 대단한 게 맞는데, 야, 이거를 자율적으로 다음 분기 한다? 아니 테슬라 팀은 외계에서 왔답니까? 야, 이게 어떻게 되지? 아니 그냥 혼자서 독주를 하고 있는 느낌인데, 이 일론의 뻥칸지 자부심인지 모르겠는데, 진짜 로봇이 자율적으로 캐치볼을 할 수 있다? 그럼 이제 조만간 옵티머스 봇이 공을 던지고 옵티머스 봇이 배팅을 하는 그런 진귀한 장면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. 이 전 세계 로봇 공학자들이 아마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. 지금까지 한 30년 발전시켰던 거를 한 1년 만에 다 따라잡은 느낌이랄까?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누굽니까?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제 뉴럴링크 아시죠? 이 뇌에다가 칩 박는 거 있잖아요. 두뇌 칩으로 로봇파를 컨트롤하는 연구를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. 일론 머스크는 정말 이 테크놀로지를 한 세대는 앞선 그런 느낌이 듭니다, 진짜.
자, 며칠 전에 FSD 13 버전이 런칭이 되었죠.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딱 세 가지만 꼽겠습니다. 먼저 하드웨어 4 업데이트예요. 이게 해상도가 대략 120만 화소에서 544만 화소로 한 4.5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상도가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, 추론과 훈련 이 모두 다 헤비한 작업이 되면서 기존 하드웨어 좀 부담이 됐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최근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거의 10만 개 가까이 추가하면서 이 정도 캐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역시 또 데이터 센터가 보강이 되니까 자율주행과 AI 모두 큰 도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이 처리 속도가 증가해요. 이제 초당 36프레임 레이트까지 처리하면서 무려 13억 픽셀의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번 옵티머스 봇이 보여주는 게 좋은 예시가 되겠죠. 인간의 뇌와 신경계가 반응하는 것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런 처리 속도의 증가가 갑작스러운 장애물을 피하거나 비상 상황에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하겠죠. 그 다음 마지막에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운전 중 개입이 감소했어요. 자, 이 수치가 상당히 드라마틱한 게 예전에는 이제 100km당 디스인게이지먼트 한 번 있었다면 이제는 뭐 한 400, 500 정도가 돼야 인간이 한 번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. 물론 이거는 도로의 환경이나 운전자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보이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. 이 정도면 이제 개인적으로 레벨 3는 뛰어넘었고 이제 언슈퍼바이스드, 그러니까 개입이 불필요한 단계까지 곧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Out of your